공동소유 요약집 89페이지에 보면 그 조문 박스가 있죠. 좀 외워주시겠어요? 아 제발 좀 어떻게 하면 외우실까? 제가 무릎을 꿇을까? 네? 네. 다 외우지 뭐 이거 몇 개 된다고. 웬만한 거는 좀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문제는 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기본이 안 되면 이제 나오는 지문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개는 조문이니까 일단 속받아기가 쉽단 말이지. 조문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공유가 나왔네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이란 이제 여러 사람을 말할 텐데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죠. 나중에 합유가면 조합체라고 나오고요. 총유가면 비법인 사단의 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유는 그런 관계가 없죠. 이항 지분 균등 추정 기억하시고 263조 지분 처분할 수 있고 앞에 뭐 누구 동의받아라 이런 말 없죠.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 되죠. 또 공유자는 공유물을 전부를 사용식하죠.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독점적으로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식하는데 독점적으로 사용식을 못하고 지분 비율로 이런 뜻입니다. 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라. 자, 그래서 처분에는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것, 저당권 설정하는 걸 포함하고요. 변경은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게 있죠. 여기에 공유물 변경 이렇게 됩니다. 265조 공유물 관리는 공유물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걸 말하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관리 중에서 보존만 따로 떼서 각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조 부담 세금 같은 거죠. 지분 비율로 부담하라. 만약에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됩니다.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지분을 팔아야 되죠. 267조 공유자가 사망하면 원래 그 지분은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하고요.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이때의 공유 지분은 국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1번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과 판례와 3번 갑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무단점유. 첫째,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아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얘가 등기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반환 청구,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단 돈이 뭐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발환. 요거는 지분 비율로 자기의 지분 비율만큼만. 그래서 물건 자체는 전부 반환 청구. 돈은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관련 판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그 중에서 변경과 관련된 거 공유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자 3번 공유물 관리와 관련된 판례가 쭉 나와 있죠. 자 박스 1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수익 어떻게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관리.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가 없어도 관리사항을 단독으로 결정. 그 예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 이 관리.
좀 전에 공유자들은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다 그랬죠. 예외. 과반수 지분의 협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또는 전부에 대한 배타적 사용식을 정할 수 있다. 예외가 첫 번째이지. 두 번째가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즉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거. 이것도 관리.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이 제3자는 정당한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게 1번에 나와 있죠. 2번 공유자가 공유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세 번째 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이것도 다 관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1번, 2번. 3번. 갑과 을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다. 관리 특약 또는 약정. 이 관리 특약 또는 약정. 지분의 과반수로 하겠죠. 그죠? 변경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로 변경해야죠. 이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 지분을 팔았어요. 그 지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 지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 그게 원칙. 다만 요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벌써 기분이 싸하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3번. 4번. 어떤 공유자도 좀 전에 과반수 지분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사용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의 동의 없이 또 과반수 지분권자도 아니면서 지멋대로 특정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공유자는 사용하지 말아라. 왜 너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냐? 사용 금지.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만큼 사용을 못했죠. 손해가 생겼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유물을 나한테 인도하라. 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가 무단으로 했을 때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사용 금지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나 나한테 인도하라. 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이죠. 공유물 관리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없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소수 지분권자 A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B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상태 제거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다.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 나와 있죠. 268조이랑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죠. 이항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한 날도 5년 넘지 못한다. 기간. 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1인이 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분할을 청구하는 건 형성권이고요.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269조 1항 재판 분할로 가죠.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2항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안 될 때 가격 배상, 대금 분할 청구받은 법원이 경매법원에다 매각을 의뢰해서 그 매각 대금을 나누게 됩니다. 주문 기억하시고 오른쪽 270조 분할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책임을 져라. 담보 책임. 자, 기억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1번 분할의 자유, 동그라미 2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전원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박스 1번 협의 분할의 원칙이다. 셋 중에 하나 선택.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재판분할. 재판보다는 가격 배상이 없고요. 다만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분할. 예를 들어서 2번의 양가로 2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 이게 원래는 가격 배상이죠. 그걸 대법원의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양가라 3번. 공유물 분할 협의나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해야 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분할을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단독 소유. 단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 이렇게 되죠. 상속재산 분할. 마지막으로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분할이 됐다. 저당권은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분할되기 전 땅에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지분, 저당권, 분할 이런 말이 보이면 마지막 딱 보면 돼요. 집중된다 X, 집중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렇게 지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합의청구는 조문만 271조 조합체로 물건 소유라고 돼 있죠. 동업관계 말하죠. 그 밑에 합의자의 권리라고 돼 있죠. 지분권 말하죠. 합의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273조 1항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하죠. 또 부동산의 경우 등기는 합의로 등기해야 되죠. 합의자 1인의 단독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지분만큼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 이렇게 되죠. 합의 부동산은 합의로 등기가 돼요. 공유의 경우에는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하면요. 그놈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합의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로 등기 안 돼 있다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항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를 못하죠. 74조 합의가 끝나야 분할하죠. 합의가 끝나는 사유 두 가지.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 양도. 그럼 분할할 수 있다. 그 분할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다음 페이지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땐 전원동의 보조는 각자가. 마지막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총유는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소유, 뭐 종중, 교회 사찰 뭐 이렇게. 271조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총회결의 거쳐라. 특히 관리 속에 보존이 들어있더라. 총유물 보존도 총회결의 거쳐라. 공유물 보존 각자가, 합의물 보존 각자가 따로 규정이 있었어. 근데 총유물 보존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총유물 보존은 총회결의 거쳐라. 총유물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귀하게 쫓아. 사용수익 이렇게 되겠죠. 277조 총유물 예컨대 동창회 건물, 교회 건물과 같은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고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그 정도. 합의하고 총유는 체크해 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유가 중요하죠. 공유가. 170페이지 문제지. 27번 1. 자, 공유관계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겠죠. 공유관계도 권리 의무 관계니까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길 텐데 그 법률 규정에 한 게 쭉 나와 있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같은 것들, 공동상속재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 2번 분할 방법은 현물, 가격, 대금 셋 중에 하나. 가격 대상이 아니고 가격 배상이죠. 뭐 이렇게 오타가 갖고 보여. 가격 배상. 재판 분할의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니죠. 재판 분할은 원칙 현물 분할, 예외 대금 분할 이렇게 되죠. 2번 틀렸죠. 3번 공유 부동산이 불법 점유됐습니다. 각 공유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끝을 봤더니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아, 돈이구나. 지분 비율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가 아니라. 4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랬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5번은 지역권 가면 늘 나오는 거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8번에 1번 분할됐다.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져라. 2번 지분 포기 상속일 없이 사망.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 3번 공유물 분할할 협의가 됐죠. 그럼 재판보다는 불가하다 그랬죠.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판 분할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협의가 되면 재판 분할은 불가합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금지, 방해, 배제 이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나한테 인도하라. 인도 청구를 못한다 그랬어요.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5번 5년 기간 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때도 5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갱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29번에 1번 지분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번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니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겠죠.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 1인은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 또는 자기 지분 비율의 하나요. 4번 공유 토지 위의 신축 공유물 변경 전원동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안 돼. 안 돼. 이걸 보존행위라 할 수도 없지요. 30번 갑을병이 각각 4대 2대 1이니까 갑이 과반수예요. 그죠? 자 먼저 기억. 을이 갑병 합의 없이 건물 신축 이거 안 되죠. 전원동의 받아야 되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토지 인도 청구가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인도 청구는 못한다가 판례인데요. 이 건물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나온 그 인도 청구할 수 없다를 여기에 적용해 버리면 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제. 어쨌든 이렇게 누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지 맘대로 전원동의 지었다. 판례 문구가 철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독점적으로 그냥 점유만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판례가 있고요. 이건 아직 없어요. 어쨌든 기억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를 옳은 걸로 보되 그 토지 인도 청구만 약간 의문부호 이렇게 되죠. 약간 의문부호.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때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건물 지은 경우에 철거 청구 및 인도 청구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니은 을과 병으로부터 임차한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병 합쳐봐야 과반수 안 되죠. 무단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 갑이 X토지 개량을 위하여 개량이니까 관리죠. 계약할 수 있죠. 일단 공사비는 자기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어요. 갑이. 그러면 당연히 정은 공사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그리고 갑은 나중에 을하고 병에게 지분 비율만큼 청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정이 다이렉트로 을하고 병에게 지분 비율만큼 대금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얘네들은 정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을과 병은 정에게 공사비 지급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은 갑과 정이 한 거죠. 리을 갑을병의 X토지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등기만 공유로 등기.
등기반 공유로 등기. 그리고 각각 배타적으로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갑의 공유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게 해소되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지분의 근저당권, 지분의. 그리고 분할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때의 근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가.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대외적으로는 그냥 등기죠. 그러니까 공유지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그냥 공유란 말이죠. 그냥 공유. 그러니까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외 관계로는 그냥 공유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첫 번째 줄 지분, 저당권, 두 번째 줄 끝에 분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분, 저당권, 분할 이렇게 하면 끝.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죠. 옳은 것만 고르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답은 1번 고릅니다. 1번 고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의 그 토지 인도 청구 요거는 조심하자. 아시겠죠? 토지 인도 청구는 틀린 걸로 될 수도 있어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은 뭐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좀 주의를 해달라. 31번 갑과 을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번 갑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지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31번 1번은 X. 2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요. 3번 병의 X건물을 불법 점유.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만 손해배상 청구. 을의 지분은 안 되죠.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도 틀렸네요. 4번 X건물 임대인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 자, 갑이 임대인이래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거죠. 관리죠.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거 이것도 관리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임대하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과반수란 말은 없네요. 예.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죠. 임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 5번 있군요. 3분의 2 과반수죠. 그죠?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임차인이 됩니다. 32번 각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합의만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있지. 갑을 합치면 지분이 3분의 2. 그죠? 2번 X건물 무단 사용하는 병. 자,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병이네요. 공유자가. 제3자가.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갑을 병은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처분하려면 전원동의가 필요하죠. X건물은 공유물이니까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 하지만 4번 지분 처분은 동의 필요 없다. 4번 틀렸고. 5번 비용을 균분 부담해야 되나요? 원래 지분 비율이잖아. 근데 균등해. 옳은 지문이죠. 문제 자체가 균등하잖아.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해도 돼요. 원래는 지분 비율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균등해. 균등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균등은 틀리죠. 원래 균등은 틀려. 원래 균등. 근데 각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치사하죠? 네, 치사해. 네. 속지 말자 말이죠. 이렇게도 내요. 만약에 이게 뭐 33번처럼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균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분 비율로. 원래는 지분 비율인데 균등하니까 균등 비율로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조심하자. 그러니까 4번. 33번은 갑은 ABC 3인 공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가 왜? ABC가 3인이 공유하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ABC 3인이 공유하는데요. 갑이 임대를 했어. 얘 뭘까요? 무단 임대인일 수도 있고요. 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놈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갑은 ABC 3인이 공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했고 을이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1. 갑에게 임대 권한이 없어. 그럼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죠. 계약 자체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타인 물건 임대도 유효하고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다만 얘들한테 주장을 못할 뿐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1번 X. 또 속았어요. 그죠? 2번 갑에게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을은 갑과 임대차 계약으로서 소유자의 소유권 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1번 계약 자체는 유효해. 하지만 을은 임차권 주장을 못해.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 본권이 없어요. 얘는 임차권이. 그죠? 2번 X. 3번 반드시 갑소유일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고 돼 있죠. 원래 을의 입장에서는요. 갑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소유권 귀속의 착오, 소유자 착오는 중개물의 착오가 아니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를 못해. 하지만 반드시 네 거여야 돼 라고 특약을 했어. 요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요때는. 거기 3번. 3번이 답이네요. 오늘 본 문 중에 아주 어렵죠? 뭐 어려워. 다 풀리는데. 저놈의 주댕이를. 4번 A가 얄미워 죽겠지요? 예. 고맙게도 마스크 써서 주댕이가 안 보이죠? 예. 때릴 수가 없어. 4번 A가 다른 공유자 B씨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갑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얘는 6분의 4야.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고 단독으로 임대 권한 부여할 수 있죠. 따라서 갑에게 부여했다. 을은 정당한 임차인이다.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B씨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X.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했대. 병은 을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해서 뭔 소리야? 얘가 계약했는데 병은요 다른 사람에게 수리비 청구를 못하죠. 수리비 세권은 채권.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죠. 뭐 유치권 주장 여부는 별개고요. 수리비 채권 자체는 수리 계약 당사자인 을의 계약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34번 분할됐다.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돼 있죠. 대금 분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돈을 쪼개서 나눴어. 제3자에게 팔아가지고 하자가 있어. 그럼 팔아먹은 사람들 당연히 공유자들 책임 져야죠. 3번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해당 공유자가 채무자예요. 그죠? 자, 이때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틀렸죠? 지분, 저당권, 분할 집중되지 않는다. 4번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 분할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요 나중에 법정상권에서 볼 건데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법정상권 여부가 판례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예? 없어요? 있어요. 이따 지사권에서 볼 거예요. 땅이 단독 소유냐 또는 공유냐 이런 건물이 단독 소유냐 공유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땅만 주목하세요. 공유 토지 3가지가 있어요. 분할된 경우,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경우.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래서 4번. 첫 번째 줄에 공유 대지가 있죠. 분할이라고 돼 있죠. 요거죠. 공유 대지 분할 된다. 키워드로.
옳은 지분. 5번은 토지 공유라고 돼 있죠. 공유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만 전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사건 공유와 관해서 법정사건 판례가 이렇게 공유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법정사건에서도 나오고요. 공유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3개 3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3개 3개.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 1번 분할은 각공유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죠. 2번은 등기된 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특약이라든가 약정이라든가 채권 따위는 등기가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되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된 특약은 채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항력도 있고 따라서 지분권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네? 원래는 등기가 안 됐으면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쳐요. 특약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이걸 채권적 효력이라고 해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 근데 그게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2번 X. 3번 분할 충고가 있으면 전원이 협의하라. 4번 분할 소송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거다. 전원이 참가해라. 5번 협의가 되면 소송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36번에 1번 협의가 됐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번 현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된다.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했는데 얘네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소송에서 우리 전혀 분할 싫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럼 법원은 갑만 쪼개주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니들 둘은 그냥 계속 공유로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번 X.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3번 공유 분할은 무슨 분할을 원칙으로 하죠? 협의 분할. 현물이 아니고요. 협의 분할. 크게 나눈 거야. 협의 분할이냐 재판상 분할이냐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간다.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공유물 분할 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 책임이 아니라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되죠. 자, 재판상 분할에서 현물 분할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각과 을이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었는데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통 50평씩 나누면 되죠. 근데 나누려고 봤더니 이쪽은 8m 도로에 접해 있고 여기는 골목길만 살짝 있어. 근데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 모양상. 그리고 50평씩 나눠줘 버려. 그럼 여기가 경제적 가치가 더 크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지분 비율로 분할하고 났더니 분할된 벌에 경제적 과부족이 있단 말이죠. 경제적 가치에. 여기 50평과 여기 50평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돈으로 메꿔줄 수 있어야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분할에서 현물 분할할 때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돈으로 메꾸게 하는 거 할 수 있다. 니들 둘이 50평씩 똑같이 나누되 여기가 2억이야 여기가 1억 그럼 너 얘한테 1억 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된 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게,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게 분할하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5번 X, 옳은 거 1번. 37번 갑, 을은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한번 갑과 을이요 땅을 하나 사는데 등기는 공유로, 다만 가운데다 이렇게 다 경계를 치고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수익하기로, 요런 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부르죠. 또는 뭐라고도 부르죠? 똑같은 말? 상호 명의신탁. 왜? 잘 보세요. 공유로 등기돼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그런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 여기에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지분 명의신탁한 거고, 을의 2분의 1 공유 지분 등기, 여기에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갑은 여기에 대해서 을에게 지분 2분의 1을 명의신탁한 거라. 그러니까 지분을 서로 명의신탁하는 거야. 이때 둘 사이에는 단독 소유고요.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로 처리합니다.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은 자신 부분 이외의 등기는 명의신탁하고 있는 거다. 2번 갑과 을은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대외. 갑, 을이 아니라 대외. 그때는 공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번 제3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돈이죠. 지분 비율로, 갑, 을은 각자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3번, 4번은 그냥 공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외에서. 문제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얘네 둘이 각각 쪼개가지고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 그럼 이거 분할하면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대외 관계잖아요. 대내는 단독 소유잖아. 분할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해서 지분 이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공유물 분할 X 안 돼.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5번 상호 명의상 특정 보호자 명의상을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 못 합니다. 5번 X 좀 어렵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좀 어려워요. 3번 4번 대외적 공유 잊지 마세요. 5번도 기억하세요. 분할 안 된다는 거. 38번 합유라고 돼 있네요. 조합재산이라 그랬죠. 신탁법상 신탁재산도 동업이죠. 신탁법상 신탁재산. 2번 합유물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죠.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3번 틀렸죠.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난 분할 청구 못한다. 아까 조문이 있었고요. 조합체 해산 합유물 양도로 종료한다. 39번 총유는요. 지분이 없지요. 그래서 총유물 분할도 없지요.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총회결의. 사용수익 정관기탁이하게 쫓아 각 사원이. 보존 총회결의. 총유물 보존 총회결의. 4번 X. 5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따라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득실하게 된다. 틀린 거 4번. 40번 1번 합의지분 처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전원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동의죠. 합의지분 처분 전원동의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2번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 개인이라고 돼 있죠. 단독으로 보존행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보존을 위한 소송도 보존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총유물 보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청회 결의 거쳐라.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공유지분 포기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게 됩니다. 4번 갑을이 3분의 2,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땅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3분의 2니까. 소수 지분권자라면 못하지만 3분의 2니까 할 수 있다. 있으니까 어른 반환 청구 못한다. 자, 5번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정관 기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 선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다. 그냥 무효다.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따위는 없습니다. 틀린 거 5번. 특히 5번은 권한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법인 사단 대표는 권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41번에 1번 총유물이 아닌 공유물과 합유물은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고요. 반면에 2번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못한다 그랬습니다. 총의 결의를 거치라 그랬습니다. 2번 틀렸고요. 갑을이 공유하는 땅을 갑을이 아니라 제3자 병의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갑 또는 을은 단독으로 전부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랬죠. 4번 갑이 지분 포기했죠? 을하고 병에게 귀속이 되겠지요. 5번 2분의 1 지분권자 병이 갑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점유 못한다 그랬죠. 이때 갑이나 을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으나 반환을 청구할 수는 갑은 보존행위 병에게 기점해야 하는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5번도 답입니다. 틀린 거 2개. 2번, 5번. 공유부동산 2분의 1이니까 과반수 아닙니다. 그냥 반수입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인도하라, 반환하라 이거 청구할 수는 없다. 답 2개. 2번, 5번. 42번 부동산에 관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관리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요. 옳은 질문. 2번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돈으로 배상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된다 그랬어요. 2번 X. 3번 공유물에 대한 소수지분권자는 배타되고 조문한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사용 금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은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4번 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교회가 사실상 분열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교회 분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뭐 새로 오신 전도사분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죠. 나눠지는 경우. 옛날에는 교회 분열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요. 일부 교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분열을 인정했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쪼개졌을 때 그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인 총유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판결을 폐기하고 교회 분열은 있을 수 없고 일부 교인이 탈퇴하게 되고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 총유 이렇게 돼요. 탈퇴하지 않은 남아있는 교인 총유. 그래서 5번도 X.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소유가 조금 어렵죠. 그중에 특히 공유가 지분 얼마 이렇게 나왔을 때 구분소유적 공유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자, 그 다음 이제 용익물권이 3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봤던 점유권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있죠? 각 한 문제에서 3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합쳐서 4문제예요. 나머지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6문제 내지 7문제가 나온다. 당연히 이거 집중해야죠. 이거는 다 틀려도 4개밖에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맞을 수 있다. 이거 다 맞아야 돼. 이건 다 맞아야 돼. 이것도 다 틀려, 이것도 다 틀려? 그러지 말고. 자꾸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거 다 틀려도 좋아. 이거 다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세요. 다만 여기 지역권 있죠? 요건 맞춰줄 수 있어. 다른 데보다도 조문이 아주 심하게 많이 나와요. 지역권은.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만 좀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먼저 92페이지 지상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약집 92페이지 지상권.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이때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말하죠. 마지막 줄 경작 대상이 되는 식물, 즉 농작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경작 목적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오른쪽 양가로 2번 맨 위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죠.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고요. 객체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고요. 담보 목적 지상권도 되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배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자, 이때 지상권은 토지 사용 목적이 1도 없죠. 담보 목적 지상권 된다. 2가지 기억하자. 첫째, 채권이 소멸했다. 지상권도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두 소멸, 지상권도 소멸. 2번째, 제3자가 무단으로 침범했다. 제3자의 침해가 있다. 얘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보통의 지상권은요, 제3자가 침해하면요, 지상권자가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겨요. 하지만 얘는 사용수익 목적이 1도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설령 토지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 비교는 뭐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지상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을 넘겨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 중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305조, 366조. 꼭 기억해야 되죠. 둘 다 공통적으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누가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죠? 366조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저당권 실행이란 건 이런 거죠.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366조 법정사건이 성립하려면 원칙,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94페이지 보면 반가로 이번에 표가 있죠. 305조와 366조. 305조는 그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366조 주의. 좀 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 그랬죠. 언제? 설정 당시. 그러니까 그 밑에 주의. 이 상태에서 건물이 먼저 팔리고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사건 인정되겠지요? 설정 당시 동일했으니까.
건물이 먼저 팔린 다음에 땅이 경매되더라도 설정 당시 동일했으니까 정의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주의있죠. 관련 판례 1번 건물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법정사건 안 되지만 단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여전히 갑소유죠?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되고 경매가 됐어.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수가 같았죠? 그러니까 얘가 법정사건 취득하지. 양도인이. 현재 건물 소유자인 양도인이. 2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을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얘는 아직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고 얘가 건물 소유권자니까 얘가 양도인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미등기도 되고 무허가도 되죠.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되지. 다만 4번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신축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3번 4번 4번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다시 한번 가불이 공유로 등기돼 있어. 근데 가운데 경계표를 치고 특정 번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어. 법정사건 인정돼.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전유한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어. 일단 법정사건 안 돼. 그림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5번의 네 번째 줄을 보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 자, 이런 그림이죠. 가불이 공유로 등기돼 있다. 배타적으로 특정 번호 사용 수익하고 있다. 각자가 건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잖아요. 나중에 땅만 경매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죠. 된다. 5번이죠. 맨 밑에 거, 이거는 키워드로 건물을 땅과 함께 양도양수. 땅만 이전 등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양수, 대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법정사건 안 돼. 결론 몇 가지 기억해 주세요.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 최단만 있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80조 이항 그보다 단축하면 무효가 아니라 연장한다. 당연히 최단 기간은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된다. 영구먼의 지상권도 인정한다. 양가로 2번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 주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 줍니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아도 15년으로 정해 줍니다. 떡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상권 존속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법에서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멸 청구 따위는 못합니다. 갱신과 같은 한 장 넘기면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나와 있습니다. 283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이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거절 못한다. 요건 형성권이다. 이렇게. 지상권의 효력 중에서 양가로 1번에 반가로 2번 토지 소유자는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즉 지상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된다. 지상권자는 필요 이상한 조건이 없다. 이 첫 번째. 상린관계 적용되고 점유권, 물권적 처권 인정되고. 자, 중요한 게 지상권 처분이죠.
그들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을 갖고 있다. 팔아먹을 수 있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땅 임대할 수 있죠. 가배동이 필요 없죠. 금지특약 무효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한 세트. 건물 팔아먹을 수 있죠. 건물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때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단 지상물을 양도하면서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약 할 수 있는데 그 특약이 없다면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지상물 양도나 지상권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를 포함하게 되고 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반가로 1번 관련 판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까지. 양가로 3번까지. 됐죠? 자, 오른쪽.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약정할 수는 있다. 자, 각과 의사의 치료지급 약정을 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치료약정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유상. 하지만 지상권 양수인 토지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치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가로 1번과 관련 판례. 반가로 1번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간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다.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생긴다. 반가로 3번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연속 2년, 통산 2년을 불문한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는 이거 연체기간 합산 못한다.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그리고 상당 기간에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거까지. 그 내용은 그 지료 체납의 효과 관련 판례하고 양가로 반가로 1번 표 중에 제한에 나와 있죠. 표 제한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세요.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에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효력의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반가로 2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해야 되죠. 이때 설정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아라 할 수 있다. 설정자가. 그래서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2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페이지 표에 구별해놨지요? 구별해서 기억하자.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지만 뭐는 있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있죠. 근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유추 적용합니다.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명문 규정으로 인정이 된다. X. 규정은 없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유추하라 말이에요. 자, 특수지상권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구분상권은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반가로 1번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는 거. 지표를 사용 수익하지 않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상권은 안 된다는 거. 자,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이죠. 이거 올해 출제될 여지가 아주 높다 그랬어요. 타인 토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대한 제사수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이죠. 오른쪽에 보면 취득 요건, 취득 사유가 3개가 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두 번째,
그 판례하고 묶어가지고요. 장사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치한 무단 분묘, 무단 설치한 분묘 플러스 20년 경과. 시효취득이죠. 세 번째가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았을 때, 이건 마치 법정사건하고 거의 똑같죠.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 땅만 팔아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 유상이죠. 법정사건은 유상이에요. 이것도 법정사건하고 똑같아. 유상이야. 그러니까 요게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치료액은 나중에 협의나 법원이 결정한다. 그죠? 결정 전에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요. 치료는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급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 줄 수가 없으니까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소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액이 결정이 되면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전, 후 2년 연체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즉 분묘 이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를 못해 밑에 치료지급 의무에서 맨 밑에 판례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라고 돼 있죠. 전자를 쏙 빼고네. 9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지체된 치료가 판결, 요 판결이란 건 이제 치료액 판결입니다. 그 판결 확정 전후에 라고 돼 있죠. 전자를 쏙 빼고네. 판결 확정 후에 2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전후에 걸쳐 2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올라갑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공시방법은 봉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가하며 안 된다 그랬고요. 반가라서 한번 종손이 취득하되 종중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범위는 구체적 범위에 따라 다르죠.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지. 사성 부분에 당연히 미치는 거 아니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새로운 묘지 신설 안 되죠. 이장도 안 되죠. 장사 등에 관한 범위에서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그걸 초과할 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분묘 기지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료지급 의무 중에 요건 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효취득도 유상이죠. 한 장을 넘겨보면 시효취득도 유상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았을 때도 유상인데 이때는 지료지급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아니 표정을 그렇게 짓지 마시고 분묘기지권 취득 방법 3가지 중에서 토지소유에 상납받은 게 있고 시효취득이 있고 세 번째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만 팔았잖아. 예?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하잖아.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반면에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 다르죠? 달라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지료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요거는 분묘기지권을 성립한 때.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예? 특히 그 시효취득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틀린 거죠. 존속기한은 분묘된 제사소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권리자가 상당 기간 동안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분묘 기지권의 포기. 분묘 기지권의 포기.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자면 분묘 기지권을 소멸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마지막 봉분이 멸실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소멸하지요. 다만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때는 분묘기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매매 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 사건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랬어요. 305조나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 특약 못합니다. 무효예요. 하지만 이거 포기 특약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없어야 돼.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 특약 무효입니다. 무효. 하지만 법정사건은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할 수 있고요. 그 특약이 없어야 관습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원시적으로? 아니죠. 언제 동일해야 돼? 매매 등 처분될 때. 토지나 건물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될 때 동일하게 하면 되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토지 건물이 압류가 되거나 감류가 되거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감류 효력이 발생한 때, 저당권이 등기될 때 동일해야 된다 말이죠. 원칙은 처분 당시에만 동일하면 되는데 예외가 이런 거죠. 어쨌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동일하기만 하면 무허가 건물도 되고요.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도 인정되고요. 매매 등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거 두 개.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환지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관습상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 특약 두 가지. 철거 특약, 토지 임대차 계약. 철거 특약이나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포기한 거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하는 특약이 있거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단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을 때는 이건 법정사건 포기 특약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그 내용이 100페이지 쫙 나와 있죠. 성립요건에. 그리고 오른쪽에 관련 판례 박스 2번 주의 A, B, 3번. 그 주의, 2번 주의 A, B 말씀드린 거. 토지공유 분할, 토지공유 지분 전매, 토지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받아 신축. 그 구별하자. 3번은 아까 구분수적 공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4번.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어 아직. 그럼 땅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예? 다시 한번. 지금 넉넉지 마시고 땅을 팔았어. 등기 안 넘겨줬어. 그럼 누구 소유? 건물 지었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계약이 해제됐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그래서 2, 3, 4 기억해달라.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와 관련해서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갑이 건물을 팔아요. 그리고 철거 특약 따위가 없어요. 그럼 물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뭐를 취득해요?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 정확하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법정상권 일단 성립한 상태에서 첫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해라. 두 번째, 땅이 팔렸다.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어른요,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죠? 얘 이거 지상권 언제 등기해야 돼? 지상권 처분할 때. 지상권을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요. 얘 지상권 처분했어요? 아니잖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건물을 팔아.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 포함된다. 건물도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건물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지상권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얘한테 있다. 지상권은. 네 번째,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지상권 넘겨줘야 되죠.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운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결국 얘는 지상권 등기 권리자, 즉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자, 아직은 지상권이 없지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양도. 마지막, 건물이 경매가 됐어. 이때는 경락에는 건물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반가로사 범위의 두 번째 거 법정상권 성립한 후 재건축 부분 하고요. 밑에 7번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또 하나가 건물이 양도된 경우, 맨 밑에 줄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 요 정도 확인되죠? 네? 네,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맞추고 싶으면. 벌써 머리가 깨지지. 가자, 뭐, 그만 깨지니까. 그러니까, 찍어. 맞추려고 고민하지 말자. 그럼 뭐 하라냐, 자식아. 한번 들어두는 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확인 잠깐 해볼게요. 네.